물리학에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일의 정의는요, 물체의 힘을 작용했을 때에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힘이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일의 크기는요, 가한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값이 되는 거고요. 이때 한 일을 W로 표현해요. 그래서 W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즉 F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 따라서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뉴턴 미터를 줄여서 줄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일을 한다는 것은 물체에 가한 힘을 통해서 외부와 물체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힘이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일을 한 경우는 플러스로 표현하고요. 일을 받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현하죠. 일을 한 경우에는요,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물체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이때는 외부에서 물체로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고요. 반면에 일을 받은 경우는요, 물체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마찰이 있는 면에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할게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마찰력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가 반대가 돼가지고 물체에서 외부로 에너지가 전달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분명히 물체가 일을 한 것 같지만 한 일이 0인 경우가 있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요, 미끄러진 물체를 생각해 보면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도 물체는 움직이죠. 하지만 가한 힘이 0이기 때문에 한 일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바위를 밀어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죠. 바위를 밀었다는 것은 바위에게 힘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한 일은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구심력이 작용하죠. 원운동하는 물체는 모든 지점에서 구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운동 방향은 각 지점의 접선 방향이 돼요. 그러면 이처럼 힘도 작용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때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때 역시 한 일이 없는 거죠. 에너지 중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물리학에서 일은 물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할게요. 이 질량을요, F라는 힘으로 S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때 이 물체에게 외부에서 가한 1은요, F 곱하기 S가 되겠죠. 이때의 F는요, 이 물체의 R자 힘이 될 거고요. 그러면 F 대신 R자 힘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세 번째, EAS는 나중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의 제곱값으로 빼준 값과 같고요. 그러면 위의 공식은요, 2분의 1
mv 나중 운동 에너지에다가 2분의 1 mv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의 차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힘을 받은 물체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말 그대로 잠재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은요, 기준면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리학 1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첫 번째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그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앞서서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대해서 힘이 한 일은요, 그 힘을 받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요, 공기의 저항이 없는 중력이 작용하는 수직면에서 힘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음을 나타내 볼 거예요. 마찰이 없는, 그리고 공기의 저항이 없는 중력이 작용하는 수평면 위에 질량 m인 물체가 정지 상태로 놓여져 있고요. 이때의 이 기준면의 위치를 H0라고 표현할게요. 이 물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F라는 힘을 가해서 정지 상태로 H만큼의 높이 위에 물체를 올려놨죠. 이때의 이 물체의 나중 위치를 H라고 한다면, 이때의 이 F는요,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정지 상태로 올렸기 때문에 이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으로 들어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F가 한 일, 즉 힘이 한 일은요, 힘에다가 위치의 변화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물체에 작용한 힘 mg,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나중 위치에 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처음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위치의 차는 라지 h이기 때문에 mg 라지 h로 표현할 수가 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요, 기준면에서의 물체가 이번에는 v0라는 속도로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물체를 F라는 힘을 가해서 나중 위치 H까지 들어 올렸고요. 그때의 이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가 됐고, 이때의 V가 처음 물체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이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물체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었고, 위쪽 방향으로 F라는 힘에 의해서 MA라는 R자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의 R자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물체의 무게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F가 한 1은요, F 곱하기 위치의 변화를 라지 H로 넣을게요. 그래서 바로 라지 H로 표현할 거고요. 그럼 F는 MA 플러스 MG가 되죠. 거기에 위치의 변화 H를 곱해주게 되면 MA H 플러스 MG H가 되는데, 여기에서 MAH는 R자 힘이 한 일, MGH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같은 거고요. MGH, 중력에 대해서 물체의 한 일은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두 번째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탄성력은 중학교 1학년 과정 때에 배운 내용이 되죠. 용철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용철을 압축시키거나 혹은 잡아 당겼을 때 용철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힘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잡아 당긴 힘이나 혹은 압축된 힘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 이때 탄성력의 크기는 당연히 변형된 길이에 비례를 하겠죠. 그리고 용철 상수에도 비례하는데 용철 상수는요. 1m를 용철을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용철 상수가 클수록 탄성력이 크게 작용하는 용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탄성력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낼 텐데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동 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를 먼저 나타내 봤고요. 만약에 일정한 힘으로 S만큼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힘이 한 1은요. 그래프의 밑 면적과 같고요. 탄성체를 X만큼, 즉 용철을 X만큼 잡아당겼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용철에 작용하는 탄성력도 따라서 증가하겠죠. 용철을 X만큼 잡아당겼을 때의 힘이 한 1은요. 그래프의 밑면적 같고 그래프의 밑면적은 2분의 1 K X의 제곱 같다. 즉 탄성체에 대해서 힘이 한 1은요. 탄성체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용철 상수 그리고 변형된 길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역학적 에너지는요. 물체의 운동의 상태에 따른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면으로부터 h만큼 높이에 떨어져 있는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경우 최고점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만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지면에 떨어질 때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그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H1에 높이 있을 때를 A점, H2에 높이 있을 때를 B점이라고 하고요. A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V1, B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V2다라고 가정할게요. 물체가 A점에서요 B점까지 낙하한 동안 중력이 한 1은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죠. 그럼 A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1 그리고 B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2 값을 뺀 값과 같고 이때의 이 식을 1번식이라고 가정할게요. 또 1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요.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죠.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 지점에서 즉 B 지점에서의 속력이 V2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는 거고 A 지점에서의 물체의 속력 V1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 같다.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과 2번식을 통해서 2분의 1 mv1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2의 제곱은 mgh1 빼기 mgh2와 같고요. mgh2와 2분의 1 mv1의 제곱을 이항시키면 mg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mgh1은 A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mv의 제곱은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mgh2는 B 지점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mv의 제곱은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언제나 보존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mgh는 또한 최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과도 같다.
두 번째로 탄성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용철에 매달고요. 평형점으로부터 A만큼 잡아 당길게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용설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물체가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x1만큼 용설이 늘어나는 위치에서의 물체 속도를 v1, x2만큼 늘어난 위치에서의 물체 속도를 v2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평형점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 속도를 v라고 할게요. 평형점에 도달했을 때는요,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거고요.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용철이 x1만큼 늘어나는 위치에서 x2만큼 늘어나는 위치로 이동할 때의 탄성력이 한 1은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죠. 따라서 x만큼 늘어났을 때의 탄성 에너지 2분의 kx1의 제곱에다가 x2만큼 늘어난 위치에서의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x의 제곱을 빼준 것 같고요.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mv1의 제곱을 뺀 것과 같고, 따라서 2분의 1 kx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2의 제곱은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과 같은 식이 성립되겠죠. 각각의 식을 이항을 하면요, 최종적으로 2분의 1 k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된다는 거. 그리고 A만큼 늘어난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A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죠. 이를 통해서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되는 건 아니고요.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는 반면에, 중력과 탄성력 외에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일부분이 전환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냈고요. 이때의 힘은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알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짜 힘이 한 1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 밑면적은 알짜 힘이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인 것 같다. 물체를 11m 이동시키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1은 그래프의 밑면적 30줄에다 20줄, 그러면 총 50줄만큼의 일을 한 거고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 물체에 해준 1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물체가 11m를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은 50줄이므로 11m 이동 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50줄이 된다. 11m 이동한 후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죠. 50줄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2분의 1 질량 1 곱하기 11m에서의 속도의 제곱은 처음이 정상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11m에서의 물체의 속력은요, 10m/s 값이 나오겠네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물체를 6m 이동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 알짜 힘이 한 일 30줄이 되는 거죠. 옳은 내용.
물체가 6m를 이동했을 때의 한 일은 50줄이 아니라 6m를 이동했을 때는 30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 그림은 A점에 공을 가만히 놓았고요. 가만히 놓았다라는 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던 얘기죠. 공면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고 B하고 D 지점의 높이는 서로가 같다. 공기저항 무시하고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위치가 증가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B에서 C 구간이 되겠죠.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공이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요 감소하겠죠.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요. 또한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요 감소를 할 거고요. A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다. 그렇죠. A점 위치가 가장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거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보다 커야 되겠죠. 왜냐면 위치가 낮기 때문에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커야 되고, BD 지점에서의 공의 속력은 같다. BD점에서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아야 되겠죠. A, B, C, D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의 마찰과 저항을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같다. 그림같이 한쪽을 벽에 고정한 용처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고 추를 매달아 평형점에서 B점까지 당겼다가 놓으면 추는 원점 5점을 중심으로 A점과 B점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추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추가 0점을 지나 B지점을 향할 때는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B점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정지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2번 A, O, B에서 추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를 등호와 부등호로 이용하여 비교하셔요. 역학적 에너지는요 A점과 O점과 B점에서 동일하겠죠. 마찰과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운동 에너지는요 O점으로부터 변이가 최대인 지점, 즉 가장 많이 압축된 A점과 B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0. 그리고 O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죠. 탄성 에너지는 반면에 O 지점에서는요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와 B 지점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나고 많이 압축됐기 때문에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추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겠죠. 추가 5점을 지나 A점을 향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B점에서 추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죠. 5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요. 5점에서 추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림같이 빗면에서 구슬을 가만히 놨더니 빗면을 내려와 바닥에 운동하다가 정지했다. 이때 A 구간에서는요 마찰이 없고요. B 구간에서는 일정한 마찰이 작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빗면을 내려와서 B 구간을 운동하다가 끝내는 정지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A 구간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A 구간에서는요 마찰이 없었죠. 그리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요. 그래서 구슬의 속력은 증가하겠네요. B 구간에서는 구슬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알맞는 말. B 구간에서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구슬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됐죠. 따라서 역학회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야 하고요. A 구간에서 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지점이든 일정하다. 예, 마찰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든 일정해야 되고요. A 구간에서 구슬이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빗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B 구간에서 구슬의 속력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해야 되고요. B 구간에서 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